네, 우리 지역 부산 이슈를 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로자의 날에 또 이렇게 아침부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첫 주제는요, 가덕 신공항 관련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개항이 2029년 12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적기에 개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련 공사가 일정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아주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부지 조성 공사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를 맡은 업체는 아시다시피 현대건설 컨소시엄입니다. 네. 수차례 부지공사 업체 선정이 이제 단독 입찰로 유찰이 되었다가 유일한 입찰 업체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지금 수의계약 절차를 현재 국토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초 국토부는 이제 부지공사의 공사 기간을 84개월, 그러니까 약 7년을 제시를 했지요. 네. 근데 이제 기본 설계안을 마련 중인 현대 컨소시엄에서 이 국토부가 제시했던 안보다 2년이 늦은 108개월, 즉 9년으로 이제 제안을 하면서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 안대로 108개월로 된다. 그러면 지금 부분 개항이거든요. 2029년 네. 12월이. 예. 그게 이제 2년이 늦어지는 거죠. 2031년 12월로 이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적기에 공사가 끝나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공사가 늘 그렇잖아요. 다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또 늦어질 수도 더 있는. 걸리죠, 보통.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더해서 이제 나머지 공사도 계속적으로 이제 일종의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 부분 개항이 2031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늦어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준공을 2035년 뭐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늦어질 우려도 커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런 기본 설계안을 내놓은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부지 조성 공사가 2년이나 늦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기도 그렇지만 또 문제가 사업비도 일정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또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 부지 조성 공사의 공사비로 10조 5천억 원 규모를 책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한 1조 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11조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공기도 2년이 늦어지고 사업비도 더 필요하다. 물론 이제 그 수차례 무산과 또 단독 입찰로 그 수의계약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일단 뭐 자기들 외에는 지금 들어올 업체가 없다. 이런 좀 자신감이 배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토부가 처음 제시한 내용에 가능하다. 네. 사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거잖아요. 꾸준하게.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공기도 예산도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이건 뭐 당연히 좀 어거지가 있다.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입찰이 총 4차례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 3차례 입찰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을 해왔고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업체가 계속 하나만 들어오니까 그러면 좀 조건을 변경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경을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의 공기 또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있었을 거다. 그거는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와서 이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에 대한 비난은 당연히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 상태로 과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업체가 2년이나 더 걸린다고 그러고 돈도 1조 원이 더 드는데 예.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있으니 네네. 사실 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체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 뭐 비난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는 이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일 것 같거든요. 국토부 부산시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국토부는 일단 초강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날 이 기본 설계안이 접수된 직후에 발표한 내용, 검토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직후에 그 안을 받자마자 바로 했던 게 입찰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명확하게 했고 네. 입찰 공고문에 이제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 입찰 등의 공사 입찰 특별 유의서 23조 그리고 입찰 안내서 등의 규정에 따라서 보완 요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또 같이 밝혔습니다. 예. 또한 국토부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의 합동 전담 조직 TF를 즉시 가동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포함한 자문회의를 구성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차기 입찰 방식 등도 신속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금과 같은 입장에 변경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설명이 부실하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네. 별도 입찰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네네. 부산시도 28일 오후에 김광희 미래혁신 부시장이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국토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걸로 믿는다. 그리고 84개월 내에 신공항 공사 조성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제안을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2년 공기를 연기하는 꼼수라는 이런 지적도 같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협의와의 시민 요구를 반영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물론 시 그러네요. 입장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국토부가 일단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건 다행으로 보이는데 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의 이런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이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국토부는 이 수용 불가 방침과 함께 법령에 따라 기본 설계 보완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했던 구체적 사유와 설명 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거든요. 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를 바로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비용이 또 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자신들이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 보니 이제 거기에 대한 공기 연장, 공사비 추가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현재 보이고 있으니까요. 업체 쪽에서는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되겠죠. 기본 설계안을 당초 제시된 기준에 근접하게 다시 재수정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감수하겠다. 네. 이런 입장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의 보완 요구 설명을 어떻게 할지가 일단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그거를 일단은 좀 저희도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고 또 당초 계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록 단독 입찰이지만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주장들도 이제 설득력 얻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 이전에 일단 소위 현대건설 또 굴지에 뭐 포스코 이런 데가 다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참여한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업체들이 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 좀 어이없잖아요. 사실은 2년씩이나 7년 사업을 9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비율로 봐도 엄청난 건데 그렇죠.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도 되나? 여기에 대한 비난은 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하니 좀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니 초강경 대응을 하니 제출했던 안을 철회하고 그 원래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의 요구 처음에 만약에 이제 자기들이 다시 84개월로 줄여서 하고 10조 5천억에 맞췄어요 규모를. 그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거를 왜 네. 그치? 이렇게 굳이 했을까?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 또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유가 궁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근데 어쨌든 이번 상황이 또 정부 요구대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뭐 정부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맞추긴 했지만 뭐 자기들이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했다면 만약에 이걸 기간도 줄이고 돈도 줄인다면 부실공사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육지와 해상에 이렇게 걸쳐서 만드는 공항이다 보니까 네. 공법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쵸, 그런 그쵸. 부분들이 이게 가능할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이유로 공기 연장과 공사비 부족을 이야기했던 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좀 확실한 보완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상식에 어긋난 상황을 보면서 정부와 부산시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근데 이번 일의 결말과 상관없이 또 중요한 게 2029년에 12월 개항을 할 수 있냐 이런 또 주장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공항의 기본 시설들만 만드는 데에만 아까 10조 5천억을 포함해가지고 네. 15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공사. 이게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관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게 뭐 그런 현장을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 4차례 진행된 입찰에서 줄곧 공기에 대한 시간을 딱 7년이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6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촉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년 늘려서 84개월로 해왔는데 일단 뭐 어쨌든 그런 공사 기간이 지금 84개월 1년 7년이거든요. 근데 업체의 제한은 2년 더 연장안이 지금 제시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다시 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84개월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기 지연은 불가피해 보이는 거죠. 일단 지금 상황이. 또 만약에 수의 계약이 불발되고 재입찰로 간다. 어차피 이 업체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진행되어 온 절차만 놓고 보면 딱 11개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지연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또 부산시도 계약 주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개입의 한계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에 지금 계속 뭐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게 적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입장을 해주세요. 지금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긴 하는 걸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산 지역사회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부산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기 개항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뭐 정치권이 됐든 아니면 어깨를 뭐 어떻게 하든 좀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더 많은 노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아까 뭐 한번 언급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절차가 늦어지면 착공도 늦어지고 2029년 12월 개항을 고집하다가 이게 부실한 공사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이 모든 절차 그리고 내용 공사가 날씨도 다 따라줘가지고 완벽한 조합을 이뤄서 간다. 그래서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을 하고 준공도 당초 안대로 2032년에 할 수 있다.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면 시민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는 육지와 해상을 잇는 구조물에다가 매립과 부유식 공법이라고 하는 걸 적용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안전성을 담보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공법을 최고 좋은 시나리오를 구상해가지고 2029년 12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항을 빨리 가동하는 것도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안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만일에라도 부실한 공사가 진행되어서 뭐 활주로가 침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기 개항도 좋은데 여기에 너무 목숨 걸다시피 해가지고 만약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저와 뭐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개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의 논평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맞습니다. 봐봐라. 원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지만 조금 삐끗거리면 그때 그래 왜 그렇게 조급하게 개항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냐. 또 활주로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가 전면 금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뜯어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현대건설 건설시험의 주장이 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업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빠른 개항도 좋지만 중요한 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잘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공기를 일정 부분 조정을 한다선 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더 포인트를 둬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빠른 개항도 포인트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게 갑자기 뭐 2년을 늘린다, 뭐 돈을 1조 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게 뭐야 이 부분을 짚는 거이기는 한 거죠. 지금 빨리 개항을 해야 되는데 왜 늦게 하냐 이것보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훨씬 그 전에 미리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 입찰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오면 되는 거죠, 솔직히. 그러면 이제 국토부가 검토를 해볼 거 아닙니까? 이 조건이 너무 빡빡한 건가?
근데 자기들도 검토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럼 업체가 어느 정도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그래서 그때 일군 업체 비율을 뭐 줄이니 많이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국토부가 되게 좀 강경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국토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런 게 맞나? 이게 계속 단독 입찰만 들어오는데 이 조건이 맞는 건가? 그렇죠. 이런 의문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사실 저는 좀 뭐 현대건설 건설시험의 입장이 이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네,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가 마무리되고 주민 통보만 남은 상황인데 부실 감정 평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상을 위한 평가 작업은요. 국토부 또 부산시 또 주민들이 추천을 한 감정평가법인 세 곳에서 이제 뭐 한 5개월 동안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권, 토지권, 또 지작물 이 세 개 분야에 나눠서 보상액을 이제 책정을 했는데 현재는 부산시에 최종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상황이고 아마 빠르면 다음 달부터 주민들하고 직접 협상에 들어갈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지작물 보상 과정에서 수습평가사가 동원이 되어서 가격을 책정했다. 이게 이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보니까 대규모 국책사업 보상 작업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책임 그 감정사가 아닌 수습평가사가 동원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경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기 힘든 경우라고 보는데 이 말은 이제 책임을 맡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평가액을 책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평가사는 평가 작업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명의는 자기 이름이 나가는 게 아니고 책임 감정평가사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임을 맡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안 봤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해당 평가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하자도 없고 네. 감정평가사 협회의 공인도 받아서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네. 있는데 뭐 불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공식 절차에 따른 평가사라는 판단하에 국토부 문의와 법령 해석을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네. 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지난 언론사가 국토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책사업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뭐 재평가해라 뭐 소송 이런 것들도 제기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서울 마곡지구 사업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유사한 문제로 주민들이 재평가 요구를 하고 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평가사나 부산시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조자를 써도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네.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좀 더라도 더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담당 평가사와 보조 평가사가 조사한 내용을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겠어요. 예. 더군다나 괜한 빌미로 평가액에 대한 평가 가액에 대한 수용성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 시기에 또 뭐 소송 걸리고 뭐 하고 하면 결국 이제 시기가 지연되니까 보상도 절차가 지연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실제 관리 감독권을 가진 국토부는요 판례에서 제시된 조건과 같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감정평가사 협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 달부터 주민과 협상에 변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네. 네, 그렇죠. 예, 참 갈 길은 먼데 변수가 많은 가덕신공항 공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감시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난주 이재명 후보의 부산 공약을 살펴봤는데 그때 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지역 공약도 비교해서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불과 일주일 상간에 발생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회사 전문법원 관련 내용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다가 대표적인 공약 딱 두 가지가 꼽으라 그러면 해수부 부산 이전, 네. 그다음에 회사 전문법원 네. 설치, 예. 요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지역사회에서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인데 이런 입장들을 막 환영하고 네. 이례점을 밝히던 부분이 있죠.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인천 공약을 냈는데 거기도 회사 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부산은 이제 뒤에 해명을 했는데 부산은 국내 회사 전문법원. 네. 그리고 인천에는 국제회사 전문법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말장난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주장에 당장 이제 지역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회사 법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사건을 그렇죠, 수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비율도 훨씬 높고요. 한 3배 이상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내용을 보니까 인천에는 국내 사건이 많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부산에는
국제 사건이 훨씬 더 많고. 예. 네. 그러니까 해양산업 범위 자체도 부산에 많은데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부산에는 국내 회사 전문법원 그리고 인천에는 국제 회사 전문법원.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오문범 사무총장님이 공약 발표할 때 우리 지역 것만 보면 안 되고 다른 지역도 꼼꼼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해사법원에 대한 이야기 뭐 다 짚어주셨는데 뭐 전문성,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공약을 남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인천은 이제 분원 성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선 시기가 되면 공약이 막 쏟아지잖아요. 네. 이제 국힘의 후보가 결정되면 더 많은 공약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막 혼재돼 가지고 이게 누가 한 공약인지 막 헷갈릴 정도가 예, 될 수 예. 있을 텐데 또 지역이 설사 많이 이해해 가지고 지역 여건이 비슷하면 유사한 공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네네. 뭐 그거는 뭐 10분 이해할 수 있는 예, 부분도 예. 있어요. 근데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500여 건 정도 돼요. 국내 송사되는 게. 예. 근데 그게 큰 것도 아니고 또 단순한 사건 처리 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법원이 오는 이유가 소송 건수 때문이 아니라 이걸로 이제 파생되는 해양 관련 전문 법률 서비스라든지 또 해양 계약을 위한 뭐 보험사, 네. 선사 이런 게 생겨나고 무엇보다 해사법 전문가 양성 기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부산이 이런 분야에서 특화되고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해사 전문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런 기능을 무시한 채 부산과 인천에다 두 군데 만들고 국내 국제형 법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인천을 분원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그 정도를 이해 못할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시민들이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해양산업 관련 생산은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부산을 놔두고 인천은 사실 해운사도 작은 해운사들만 있습니다. 예. 소형 해운사들만. 네네. 그리고 인천과 수도권에 그런데 인천과 수도권에 국제회사 전문법원을 설립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역 간 다툼으로 또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부산에서는 회사법 전문법원 본원을 그럼 만들어라. 네. 그러면 분원은 어떤 규모로 할 건데? 그럼 거기서 또 기능을 나눌 거 아닙니까? 예. 그때도 그러면 또 국내 갖고 또 다툼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또 두 지역을 보고 합의하라고 할 겁니까? 그 말 같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도 어렵고 설사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려울 테니까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어정쩡하게 본원은 부산에 만들고 분원은 인천 만들고가 아니라 네. 여기에 대한 공약 정리를 빠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참 대선 앞두고 표가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금세 논란이 될 공약을 발표한다는 게 이해가 참 안 되고 이런 공약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캠프라면 과연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그 선대본 발족식을 보니까 뭐 경청하겠다고 막 귀에 이렇게 손 갖다 대고 예. 뭐 봉다리도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봉투도 주고. 그러니까 그 국민통합을 이재명 캠프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 국민통합이라는 게 이것저것 다 수용한다고 국민통합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통합 그 가장 중요한 건 지금처럼 일극 체제의 수도권 중심을 탈피하고 국가의 균형 잡힌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무엇을 만든다 이전에 우리의 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철학도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 균형 발전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예. 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리고 부산이 해양 중심 도시라는데 이 일을 달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인천이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부산과는 비교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부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렇죠, 공약을 그렇죠. 했던 거고 예. 인천도 해양 도시이긴 하지만 인천은 사실 인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고 항공물류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걸 서브하는 게 항만 기능이고 부산은 거꾸로 얘기하면 항만이 최고의 기능이고 거기에 서브하는 게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그걸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부산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도 뭐 2포트네 3포트네 해가지고 광양 부산항 이것 때문에 계속 기능을 떨어뜨렸던 부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부디 잘못된 공약은 빠르게 수정하고 충돌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 이게 이재명 캠프가 승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방송 들을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시고 예, 이런 것부터 예. 잘 조정하시면
부산 민심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금 진짜 뭐 부산을 위한 공약이라고 발표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뭐 인천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인천에다 국제 뭐 부산에 국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장난치는 거다. 아예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 간의 싸움만 부추기겠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늘 이것 때문에 문제됐던 거예요. 늘 이것 때문에.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